적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체중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몸은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하고요.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점점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기초 대사량도 줄어들고 같은 양을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긍정닥터 이경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다이어트의 계절이 왔습니다. 다이어트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항상 호소하시는데 피곤해요. 정말 조금 먹어요. 진짜 안 빠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전에는 먹는 걸 좀 줄이면, 그리고 좀 많이 움직이면 살이 쭉쭉 빠졌는데 요즘은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빠지고 더 노력해야 바뀔랑말랑. 이렇게 해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서 빠질 수 있는 건 거의 20대 후반 정도가 최대치예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해서 빠지면 그냥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이게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몸속의 에너지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신호이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음식에서 얻은 것 중에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주로는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내는데, 탄수화물이 고갈이 되면 비로소 지방을 태우는 대사가 됩니다. 이게 왔다 갔다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걸 대사 유연성 이라고 해요. 정상적인 몸이라면 적게 먹고 더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하고 지방을 잘 태워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뱃살이 없어야 하죠. 하지만 이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적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체중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몸은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하고요.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점점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기초 대사량도 줄어들고 같은 양을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을 태우는 그 스위치가 잘 되지 않으시면 탄수화물이 고갈되면 어때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운동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혈당 조절도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방은 여전히 배에 아주 고집스럽게 붙어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몸의 대사 유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영원할까요? 되돌릴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대사 유연성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느냐에 따라서 회복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공복을 하면 살이 빠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알고 활용하시면 살이 빠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거를 잘 활용하셔야 근육도 유지하면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리학적 시간의 변화를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그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막 만들 수 있죠. 그게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없는데 계속 몸을 움직이셔야 되면 우리 몸이 간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 즉 글리코겐을 꺼내서 쓰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포인트, 여러분들이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그 사이에 간식을 드시지 않으셔야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시간이 지나서 12시간쯤 지나면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간에 저장해둔 글리코겐이 점점 거의 없어지기 시작해서 우리 몸이 뭔가 눈치를 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에너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탄수화물이 없구나, 지방을 꺼내 써야겠구나. 이 신호가 비로소 12시간쯤 공복이 되었을 때 생깁니다. 즉 칼로리가 들어오지 않을 때 생깁니다. 이 12시간 동안 여러분, 물도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칼로리가 들어있는 것들을 드시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해요. 이때 우리 몸이 망가졌던 대사 유연성을 서서히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죠. 휘발유로만 돌리다가 전기로 바꾸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방 엔진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몸은 지방을 적극적으로 분해를 하죠. 분해된 지방이 이제 자유지방산으로 바뀌고, 그 중에 일부는 다시 케톤체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새로운 에너지로 사용될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몸에 축적된 체지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동시에 에너지 시스템에 탄력을 되찾게 되는 거죠. 대사 유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첫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시간 공복과 16시간 공복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12시간 공복은 몸이 본격적으로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바닥을 보이고 지방 엔진이 막 시동을 거는 단계예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제가 추천드리는 건 조금 욕심 더 내서 16시간 공복을 유지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때 우리 몸은 지방 분해 능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흔히 말하는 자가포식, 오토파지라는 세포 청소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세포, 불필요한 단백질을 깨끗이 정리하고 쓸 수 있는 것들을 재활용해서 세포를 새롭게 리뉴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12시간 공복이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는 시동 걸기 이런 단계라면 16시간 공복은 본격적으로 지방 연소와 몸의 회복 시스템까지 작동하는 풀 가속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낮에 계속 하시기는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헐적 단식의 공복 시간 중에 잠을 이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또 갑자기 또 무리해서 다시 잘 해보자 이러고 16시간을 공복하면 이게 잘 작동이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12시간 단식으로 시작을 하셔서 적응이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16시간으로 늘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저녁 8시부터 공복을 시작해서 다음날 8시까지 안 드시는 거죠. 이 정도는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깨어있는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간식을 막 먹는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의 식사를 아주 건강하게 한번 해보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녁 8시에 공복을 시작하시면 그 다음 날은 12시쯤에 첫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럴 때 칼로리가 없는 아메리카노 같은 것들은 괜찮고요. 또 지방만 들어있는 것도 대사를 돌리는데 큰 혼란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방탄커피라고 알려져 있는 MCT 오일이나 아니면 기버터 같은 걸 탄 아메리카노를 드시면서 시간을 버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면 12시까지 굶으면 아침 업무에서 조금 집중도가 어느 순간 한 11시쯤 되면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시쯤에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6시 이후부터 안 먹고 10시에 첫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침을 안 드시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아침을 먹고 싶다 하면 그 전날 끝나는 시간이 더 짧아져야 되니까 요거를 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조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실 건 최소 12시간을 한번 해보자. 8시 이후에만 안 드셔도 이 대사 유연성이 망가지는 일은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셔서 대사 유연성을 믿고 건강한 공복을 하셔서 이 몸을 한번 리셋해 보십시오. 그 다음엔 운동하고 좀 더 식사 줄이고 하시면 다시 또 예전처럼 지방을 뺄 수 있습니다. 한번 여름 앞두시고 간헐적 단식 다시 한번 계획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사실 더 중요한 건 공복 중에 뭘 먹어야 할지, 그리고 식사하는 식사창이라고 하는데 식사 타임에는 또 뭘 먹어야 할지, 이런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차차 그런 내용도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긍정닥터 이경실이었습니다.